안녕하세요. 엠마그램마 엠마입니다. 우리 오늘 첫 강의 명사학원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게 학원에서 평균적으로 5학년 이상들한테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시간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에는 예비 중등 친구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학년이 내려와서 이제 5학년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가장 어린 친구는 3학년 친구도 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다 5학년 친구들이 이게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5학년 친구들이 들어도 여기는 어려워했었어요. 안 그래도 문법에 이제 이미 문법을 배웠던 친구들, 이미 문법에 거부감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문법이라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이미 있는데 첫 강의가 조금 어려워서 어려워 해버릴 수 있는 친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챕터만 넘어가고 나면 이게 첫 강의라 오늘 좀 강의가 길 건데 이거저거 설명을 하느라 그 다음 강의 굉장히 쉽습니다. 한 10강 정도는 쉽게 진행을 하다가 그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부분이 나오면 잠깐 또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베이직 레벨을 하잖아요. 베이직. 우리가 베이직은 이제 그냥 2026년 강의는 공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레벨 1으로 넘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 어려운 챕터는 한 두 챕터 정도밖에 없어요. 이 산 넘어가고 나면 두 챕터 정도 넘어가면 그리고 어려운 거 많이 없으니까 오늘 첫 강의니까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시스템 그대로만 따라와 주면 선생님이 문법 실력이라 하면 문제풀이가 잘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제풀이가 잘 돼야 시험 점수를 잘 받죠. 그죠? 우리 강의의 목적은 문제를 잘 풀자는 거야. 문법 잘 이해해서 문제 풀어보자는 거니까 시스템만 잘 따라와 주면 내가 그 실력 보장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오늘 너무 겁먹지 마세요. 오늘 처음 문법 하는 거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줄게. 음. 자, 오늘의 목표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를 구분하고 각각의 특징을 우리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관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어찌됐건 어언, 더 뒤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게 Step up from basic to level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베이직은 그냥 공개되는 강의고 레벨 1은 그때부터 이제 결제를 해야 되잖아. 근데 둘은 거의 비슷해요. 원래 현강에서 실제 수업을 할 때 베이직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레벨 1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커리큘럼을 구성하면서 그냥 베이직을 거의 비슷하니까 현강에서 할 때도 아예 똑같고 조금만 더 그 스텝업을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강의 똑같이 듣고 스텝업 강의 들으면 이제 레벨 1이 그 복습되면서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90% 이상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한 과정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이직으로 불릴 만한 과정은 그 전에 베이직으로 같이 우리가 수업했던 그 부분은 우리가 2026년에는 무료 공개가 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혹시 베이직에서 조금 안 나오는 부분이 10% 정도 있으니까 좀 찝찝하다 싶은 분들은 이제 결제를 해도 되지만 원래 지금 교재가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벨 1 교재로 베이직도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보고 내가 이해가 되는 수준이다 하면 굳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스텝업 되는 부분에서 막 수능에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게 찝찝하면 들어도 되지만 아니면 혼자 그 책으로 자습해도 된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과정은 레벨 2부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첫 강의여서 아무래도 여러모로 조금 이제 긴장이 좀 되네요. 하다 보면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자, 밑에 한번 표를 볼 건데 명사라는 걸 일단 먼저 배울 거야. 명사는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 명자. 이름 명자야.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는 모든 말을 얘기해요. 뭐 엠마도 명사일 거고 이런 종이 이런 것도 얘 이름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뭐 전자칠판 이런 것도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뒤에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다음 관사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명사 앞에 쓰여서 성격에 대한 정보를 주는 말인데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뒤에서 배우고 오면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부정관사 어원 있고 정관사 더가 있대. 이건 뒤로도 있거든요. 그 뒤에서 이제 배우고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셀 수 있는 명사부터 배우게 돼. 셀 수 있는 명사. 자, 명사의 세계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뉩니다. 명사는 너운의 약자로 선생님이 n이라고 쓸 거거든요. 이게 n이라고 쓰면 명사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로 나뉘는데 이 명사의 세 개가 있으면 이 두 개로 종류가 나뉘는데 압도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얘 개수가 많아. 그래서 우리는 개수가 적은 셀 수 없는 명사를 외워줄 거예요.
명사의 세개가 이만큼 있으면 셀 수 없는 명사는 요만큼 있고 다 셀 수 있는 거라면 종류가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셀 수 없는 명사, 종류가 더 적은 부분을 외워줘야겠죠. 이 말 이해하죠? 그죠? 자, 그럼 셀 수 있는 명사부터 배울 건데요. 여기는 다 지워주고 여기 뭐 필기해야 될 게 있거든요. 셀 수 있는 명사는 종류가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것들이에요. book, cup, flower, pencil 다 셀 수 있죠. 연필 한자로 두자로 셀 수 있는 거니까. 그죠? airplane, elephant 이런 모든 것들이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형, 복수형으로 나뉘는데 단수는 개수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는 단수라 그러고 복수는 두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0개, 뭐 1000개 다 복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무지성으로 일단 필기를 하나 할 건데 파란색 볼펜을 꺼내주세요. 강의 들을 때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삼색 볼펜으로 필기해야 됩니다. 내 강의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든 국어든 과학이든 선생님이 하는 말들은 볼펜으로 필기를 하시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혼자 생각한 부분에 자기가 혼자 체크하는 부분들은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연필이나 샤프로 표시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책을 봤을 때 색깔만 보고도 볼펜으로 돼 있으면 선생님이 하신 말이구나. 혹은 샤프나 연필로 돼 있으면 내가 혼자 이게 공부하면서 쓴 거구나를 바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색깔은 꼭 구분해 주세요. 자, 파란색을 갖다 쓸 건데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이 있어. 특징. 문법적 특징인데 on 이나 SES를 안 붙이면 틀린다. 그대로 필기해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안 붙이면 틀린다. 틀려. 안 붙이면 안 돼. 그래서 한자루에 깨알같이 다 쓰여 있죠. 그죠? 전부 다 쓰여 있습니다. 그죠? 깨알같이 다 쓰여 있어. 셀 수 있는 명사는 종류 못 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명사가 아니면 전부 다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외울 건데 뒤에 이제 우리가 질문지 시스템은 TMI 시스템 때 얘기해 줄 거예요. 이걸 왜 하는 건지. 한마디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강의가 아무리 이해가 잘 됐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풀리면 끝 아니니?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문제 못 풀어. 점수가 안 나와. 그럼 뭐하러 공부해? 그죠? 물론 뭐 공부 자체에 즐거움을 얻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 적합하게. 우리 강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하지만 문제는 거의 담겨 있지 않죠. 그죠? 이 강의를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 오픈이 언제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멀리 이사 간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먼저 빠르게 이제 강의 먼저 그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가 좀 들어갈 건데 사실 문제풀이는 우리 TMI라는 걸 풀고 나면 그냥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선생님이 독해 강의를 할 때도 독해 글을 잘 읽으면 그냥 문제는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 읽는데 우린 집중을 해.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얘도 강의를 잘 듣고 우리 시스템, 질문지 시스템인 TMI라는 걸 잘 하면 TMI가 좀 이따 먼저 알려줄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잘 따라오면 그냥 문제는 풀립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줄게요. 자, 단수형일 때는 그래서 어언, 하나의 뜻이거든. 하나의. 어언을 꼭 붙여줘야 돼. 어가 다 깨알같이 붙어 있죠. 자, 그다음 복수형 볼게요. 복수형 어떻게 만드는지. 복수형은 명사 뒤에다가 s나 es를 붙인다라고 되어 있어. s나 es를 붙인다. 대부분은 명사에 그냥 s를 붙이면 되는 거고요. 얘를 뭐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s를 붙이면 되는 거고 s나 x, ch, sh, o로 끝나면 es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요. 자음 플러스 y다. 자음이라는 거는 지금 자음 구분을 좀 어려워할 거거든. 자음은 뒤에서 모음을 배우면 좀 명확해져요. 모음 사운드라는 거는 아, 에, 이, 사운드거든. 이 사운드가 아니면 자음이에요. 영어에서. 글자랑 또 달라. 사운드 얘기하는 거예요. F와 FE로 끝나면 V로 고치고 ES를 붙이는 거고 예외는 이렇게 있다. 예외는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보면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dog는 그냥 S를 붙이는 거구나. bus는 S를 끝나니까 ES 붙였구나. Y인데 여기 I-E-O 사운드가 아니라 B 사운드잖아. 그러니까 I-E-S로 고치는구나.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 우프 같은 거는 F로 끝나니까 VS 붙이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도 예외가 있죠. 예외. O로 끝나는데 ES가 아니라 S가 붙는 것들이 있어. O로 끝나는데. 자, 여기도 F로 끝나는데 VS 안 하고 그냥 S 붙는 경우 있어. 이런 예외들은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불규칙은 뭐야? S 같은 게 안 붙고 person의 사람의 복수형 사람들은 people입니다. 그죠? man의 복수형 여기 E로 바뀌었죠. 저 woman의 복수형 발음이 살짝 바뀌고 women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 거야. 단수 복수 동일한 것도 있어. deer, 그다음 sheep 이런 것들은 단수나 복수나 똑같아. 양들 해도 sheep입니다. 그다음 fish의 복수형도 fish인데 이게 우리 학원 주변에 있는 학교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미 다 배웠죠,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다 맞았는데 선생님한테 오자마자 레벨 2로 시작한 친구들 있거든. 레벨 2로 시작하면 얘 강의를 못 듣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놓친 거야, 그 친구가. 왜냐면 레벨 2에는 이런 거 안 하거든. 레벨 2에서는 좀 어려운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골드피쉬가 나왔어. 골드피쉬. 금붕어잖아. 그럼 피쉬가 나왔는데 골드피쉬도 당연히 복수인 골드피쉬겠죠. 이 정도 응용 가능하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거에 틀렸어. 그래서 베이직과 레벨 1이 굉장히 쉬워서 이거 무시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베이직과 레벨 1에서도, 그러니까 레벨 1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수능 시험도. 수능 시험도. 2023년에 실제 이 다음 챕터에 배울 대명사에서 시험이 나왔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돼. 자, 이 표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수업하고 있으면 수업 지겨워서 못 듣습니다. 얘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너네가 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그냥 눈으로 알겠어 나 알아 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안다는 착각이야. 내가 안다는 건 내게 되어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어, 강의를 듣다 보면 이해까지 된 거야. 이해. 눈으로 보는 것도 이해까지 된 겁니다. 강의는 선생님들이 말을 되게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 거 된 거 같아. 이해가 된 거 같아. 아, 이해는 됐죠. 내 거가 된 거 같아. 자,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해까지 된 거야. 우리는 이해 후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 암기는 좀 힘들죠. 이해는 편하게 듣고 있어도 되고 그냥 책을 봐도 그냥 이해가 됐어. 근데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 가려놓고 쓸 수 있어야 돼. 가려놓고 내가 안 보고 혹은 가려놓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암기가 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 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신나게 듣고도 다 알아 하고 문제 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왜? 내 거 만드는 과정을 안 했으니까. 암기를 해야 내 거가 되는 건데 암기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암기를 억지로 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TMI 시스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학원에서 실제 실강을 할 때는 이걸 다 검사합니다. 얘를 안 갖고 오면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연습을. 자, 종이 한 장 꺼내세요. 그게 종이여도 되고 연습장이어도 됩니다. 뭐 종이가 하나 여기 있다고 치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차례대로 써. 더그가 맨 앞에 있었죠. 단수형을 쓰는 거야, 단수형. 그 다음에 컵이 있었죠. 그 다음에 쭉쭉 써야 돼. 너넨 다 써야 돼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of가 있죠. 쭉쭉쭉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이 shrimp으로 되어 있거든. 자, 이걸 쭉 쓰는 거야. 백지, 뭐 이면지, 뭐 연습장 같은데 쭉 쓰세요. 그리고 나서 책을 덮어. 이건 책을 보고 써야겠죠. 이걸 외우는 바보죠. 이거 순서나 이런 거 개수를 뭐하러 외워. 이거 종류를. 자, 쭉 써요. 그리고 책을 덮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연필로 고쳐보는 거야. 복수형. 내가 지금 복수형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아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아는지. 자, 이거 컵 쉽지 하고 쭉쭉 고치는 거야. 여기 또 고쳤다 칠게요. 여기 일부러 틀려볼게요. 오프스, 그죠? 이거 자신 있어, 그죠? 쭉 가는 거야. shrimps, 자신 있어.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야. 다 썼죠? 쭉 썼을 거 아니야, 이 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다음에 책을 다시 펴. 그 다음 빨간 볼펜을 들어. 채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넉스 맞았어. 그치? 역시 나 좀 하지, 그죠? 컵스 맞았어. 틀렸네. 옵스. 틀렸네. 얘 뭐죠? 우브스죠. 여기는 단복 수형이 똑같은 shrimp이죠. 그죠? 얘 틀렸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하는 거야. 내가 틀린 부분을. 얘 틀렸죠. 그죠? 이 부분 틀렸어.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디 틀렸죠? 오브스 틀렸죠. 여기도 틀렸죠. 지금. 그리고 또 몇 개 더 틀렸다고 봅시다. 뭐 여기서 비디오스도 예외적인 거 틀리는 경우 많거든. 포토스도 틀리고. 틀렸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틀린 것들 다시 공부해. 그 다음에 이해했잖아, 눈으로. 이해했잖아. 그럼 다시 여기다 또 틀린 것들을 문제를 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옆에 백지에다가 또 지금 틀렸던 걸 쭉 쓰고 내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맞았으면 넘어가는 거야. 틀린 걸 이렇게 체크해 놓는 이유는 틀린 걸 또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할 땐 선생님이 오답이라는 걸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오답하는 방법 같은 것도 전부 다 지금 현재 친구들이 했던 것도 다 예시로 보여주면서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표가 나올 때마다 내가 연습하세요. 이거 반드시 연습하세요 하는데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걸 틀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맞아줘야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복수형 만드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면지나 연습장에다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셀 수 없는 명사를 볼게요. 여기 보면 어언 SES를 안 붙이면 틀리는 게 셀 수
있는 명사였잖아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그 반대입니다. 이거의 문법적 특징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셀 수 없는 명사는 on이나 SES를 붙이면 틀린다. 이번에 붙으면 틀려요.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 그대로 쓰셔야 돼요. 붙이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야. 붙이면 틀린다라고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on이나 SES를 붙이면 당연한 거 아니니? 왜냐면 하나인지 셀 수 없으니까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붙여? 너무나 당연하긴 해. 그죠? 셀 수 있는 명사는 아까 뭐야? 하나면 on 착실히 붙여줘야 됐고 여러 개면 s, es, is 이런 거 붙여줘야 됐었잖아.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럼 셀 수 없는 명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셀 수 없는 명사 종류를 알아야 걔네한테는 이걸 안 붙일 거 아니에요. 그죠?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를 천천히 하나씩 알아가 볼 거야. 자,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셀 수 없는 물질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무슨 물질이다 뭐다 이런 한국말이 중요하잖아. 이 한국말을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절대 외울 필요 없어. 자,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는 water, juice, 오일 같은 액체. 얘네 다 액체죠. 이걸 이렇게 외워두면 우리가 와인도 못 쓸 거 아니니? 와인도 액체잖아. 그죠? 그럼 모든 액체 못 쓴다고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sugar, rice 같은 가루. 그럼 슈거를 못 쓰니까 당연히 썰트도 가루니까 못 쓰겠죠. 근데 라이스는 가루 같지가 않은데요? 좀 더 크잖아요. 막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어. 아니지. 세봐. 오늘 밥 한 그릇 세봐. 날 셀 거야. 그죠? 못 센다 봐야 됩니다. 이거 가루입니다. 골드머니 같은 돈도 못 세. 이걸 셀 수 있다면 엄마 돈을 가가지고 엄마 뭐 오늘 뭐 돈 3개만 줘봐 하면 뭘 3개 달라는 거야? 얼마짜리를? 라고 못 세겠죠 이거. 엄마 나 돈 3개만 줘봐 이렇게 말을 할 순 없어. 그죠? 페이퍼도 못 씁니다. 페이퍼 봐봐. 이런 큰 종이도 있고 이런 작은 종이도 있어. 작은 종이. 그죠? 이게 들 보이나? 작은 종이 있어. 이게 하나,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한 개, 한 개라고 안 쓰죠. 어떻게 세? 이 큰 종이도 3장 있으면 3장. 얘도 3장으로 되죠. 그죠? 종이도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죠? 이런 물질들은 셀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추상적 개념 못 씁니다. 나 오늘 3개만큼 행복했어. 말하지 않죠? 엄마가 나를 5개만큼 사랑해. 나 오늘 10개만큼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이 추상적인 개념은 형태가 없습니다. 셀 수가 없어요. 자, 뭐 sadness, wisdom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wisdom 같은 걸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법인 거죠. 문법 규칙을 몰라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법 문장이 해석 안 돼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 지금 여기 레벨 1 같은 데는 좀 예문이 쉽지만 레벨 2만 넘어가도 해석 안 돼서 못 따라오는 친구 있어요. 그럼 학원에서 문법만 배우려고 단과반으로 유입됐다가 해석이 안 돼서 어머니 지금 독해를 해야 됩니다. 독해 공부하고 문법 가야 돼요 라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이런 거 지혜란 뜻이거든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 계속 정리해야 됩니다. 독해 실력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치지만 어휘도 영향을 미치거든. 단어 외우는 것도.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단어 나오면 뭐 각자의 표시를 해. 선생님은 세모 표시를 시키거든. 왜냐면 학원에서 검사를 할 때는 너네가 동일한 표시를 해놔야 검사가 가능해. 빠른 검사가. 그래서 모르는 단어 세모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각자만의 표시를 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단어도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추상적인 개념도 못 세고. 자, 밑에 고유명사라는 것도 못 쓰는데 고유명사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고유해. 그야말로. 그래서 못 쓰는 거야. 선생님, 내가 아는 엠마 10명은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 근데 이름이 똑같이 엠마여도 똑같은 사람 아니죠. 그죠? 이름만 같을 뿐. 고유한 명사는 세지 않아. 이름 같은 사람의 이름 혹은 뭐 한강 이것도 이름이죠. 프랑스 그다음에 뭐 또 서울도 있겠죠. 런던 있겠죠. 코리아 당연히 못 세겠죠. 이런 고유한 것들 단 하나밖에 없는 건 셀 필요도 없어.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못 세는 거야.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 이렇게 된다. 그죠? 물론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겠죠. 추가적으로 더 여기서 그 살을 붙여 나가겠죠. 왜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나무 한 그루를 이제 아름드리 나무를 그린다는 생각으로 너한테 공부를 시키거든. 근데 기초 과정이죠. 베이직하고 레벨 1 과정에선 틀을 잡는 거예요. 베이직에서 이런 틀을 잡았다면 레벨 1에서 살짝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2로 가면 뭐 이런 이파리 달겠죠. 그리고 레벨 2, 3에서 뿌리를 깊게 내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스터 과정 가면 열매도 맺겠죠. 이런 식으로 아름드리 나무 하나를 완성하는 건데 한 번에 이걸 다 하려고 하면 미쳐버려요. 이 한 번에 모든 정보를 다 줄 수 없어.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무를 완성해 가는 거야. 우리가 5학년 때 보통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1쯤 되잖아. 우리 원 친구들이. 중1쯤 되면 공부할 문법이 없어요.
이때 이미 고등학교 거 다 마무리하고 학교 거는 깔끔하게 다 100점 맞아오고요. 뭐 가끔 하나 틀리긴 하지만 한두 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맞아온다고 보면 돼. 학교 우리 내신 기간이 쉬는 시간이야. 내신이 너무 편해. 내신은 너무 쉬워요, 우리한테는. 중1쯤 되면 이미 내신은 갖고 놀고 있어, 한마디로. 자, 1, 2년 정도 학습을 하면 학원에서 보통 그냥 고등 문법까지 다 마무리돼서 문법도 할 게 없어요. 그때 남는 게 뭐야? 독해만 하면 돼. 독해는 선생님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가르친다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독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거든요. 일단은 나에게 그 문법 강의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법 강의를 다 완성하고 나 독해를 천천히 올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독해도 나중에 독해만 메꿔주면 되고 단어만 외워주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고등학교 가서도 못해요. 고등학교 가서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그 자사고가 있어. 유명한 자사고. 남자 친구들만 가는 자사고인데 이 동네에 영유 나오고 너무 잘해 영어를. 근데 우리가 마스터 과정까지 하면 기출 문제를 학원에서는 자이스토리라는 걸로 풀었거든요. 뭐 타 교재지만 뭐 광고해 주는 거니까. 자이스토리는 선생님 때도 있었던 기출 문제 교재예요. 이걸로 풀었는데 중1 친구가 이거 K 땡 H 친구야. 나한테 5학년 때 처음 왔어. 5학년 때 처음 와서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중1 때 자이스토리 고1 기출문제 어법 어휘 문제집이거든요. 그거 한 권 다 풀고 2개 틀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물론 똑똑한 친구죠. 근데 이 친구 외에도 선생님이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해당 연도의 자이스토리를 되게 여러 권 사놨거든. 왜냐면 그 밑에 있는 후배들 있지. 걔네가 중1 됐을 때 다 테스트 해보려고. 근데 대부분이 한 20개 미만으로 한 권을 다 풀고 틀려요. 대부분이 엄청나게 잘 풀어. 근데 자사고를 가는 여기 좀 유명한 자사고가 있는데 공부를 좀 잘하고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가. 영유 나오고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했던 이런 친구들이 자이스토리를 처음 풀잖아? 그러면 이렇게 한 바닥이 있어. 그럼 한 바닥에 양쪽 페이지에 한 7, 8문제 정도가 있거든? 그럼 이거 다 풀고 다 틀려요. 재수 좋으면 하나 맞고. 그럼 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래요. 우리가 이게 오지선다 아니니 자이스토리가 모의고사 기출이어서 야 오지선다 눈 감고 찍어도 20%의 확률인데 너 지금 이거보다 확률이 낮아. 그냥 눈 감고 찍어라. 처음에 왔을 때. 이랬던 친구들이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정답률이 한 60% 정도 올라와요. 5, 60% 정도. 그 다음에 1년 정도 공부하면 정답률이 90% 이상이 육박합니다. 그렇게 이미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오프라인에서 이미 검증됐어요. 그죠? 정말 믿어도 됩니다. 그 문법은 이렇게 말하면 과장 광고에서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님들 말씀이 일타강사입니다. 일타강사. 그 동네에서는 그랬고 이제는 이제 전국을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선생님 했을 때 뭐 이게 질문지가 뭐야? 이거 뭐야? 다른 데는 없는 거잖아. 안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필요하니까 넣어 놓은 거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끝냈고 셀 수 없는 명사는 on이나 SES를 붙이면 틀려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애초에 붙일 수 없는 거야.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알 수 없으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긴 당연히 a London to Londons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못 붙이고 여러 개일 때 S 안 붙이니까 런던은 그리고 세상에 하나입니다. 그죠? 고유한 거고. 자, 셀 수 없는 명사는 항상 단수형으로 쓴다고 돼 있어. 단수 복수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애플이 있어 사과. 하나일 때는 an apple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개일 때는 apples 하겠죠. 그죠?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는 on이 붙으면 안 되잖아. 그죠? on이 붙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항상 단수형으로 애플만 쓴다는 거야. 하지만 앞에 on을 붙이면 안 된다고요. 셀 수가 없으니까. 붙이면 안 된다 했잖아. 그죠? 선생님 근데 왜 어가 아니고 on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바로 뒤에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예문들 너무 쉬운 예문들은 굳이 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혼자 봐도 이해되니까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셀 수 없는 명사도 돼야 했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어디 식당에 갔어.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했어. 물 얼만큼? 저희 5명이니까 5잔 주세요. 아니면 저희 한 병 주시면 나눠 먹을게요. 물 한 병만 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셀 수 없는 명사도 세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 그럴 땐 어떻게 세냐면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 셉니다. 여기 나온 단위들은 a bottle of water, 그러니까 한 병이란 뜻인데 a bottle of beer, a bottle of coke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water는 버트라고밖에 못 써라는 얘기가 아니야. water는 컵으로도 셀 수 있고요. 글래스로도 셀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만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일단 밑에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 위로 올 건데요. 봐봐. 물 자체는 water, 셀 수 없어요. 왜? 액체야, 액체. 액체 못 세. 그죠? 셀 수 없지만
셀 수 있는 단위를 만들면 물 한 잔, 물 한 병 이런 식으로 셀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물 두 잔은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야. 물 한 잔은 a glass of water 하겠죠. 그죠? 물 두 잔은 two glasses of water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물 두 잔이 돼도 water는 여전히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에다 s를 붙일 수는 없어. 근데 단위 명사, 이걸 단위 명사라고 하거든. 여기에다가 s를 반드시 붙여줘야 돼. 두 잔이 됐으니까. 대비되게 한 잔은 어떻게 해? a glass of잖아. a glass. 아이고, 이 옆에가 왜 따라오죠? a glass of water이 되겠죠. 한 잔일 땐 여기 S 같은 게 안 붙지만 두 잔 넘어가면 여기다가 S를 붙여줘야 돼요. 워럴에는 S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워럴에 S 붙어 있는 거 틀렸다고 나와 있죠. 그죠? 여전히 워럴은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자체에 S 붙이면 안 돼. 왜 셀 수 없는 명사 뭐라 그랬어? on S, S를 붙이면 틀린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액체들은 병으로도 세고요. 이런 액체들도 잔으로도 세죠. glass. 그 다음에 샐러드나 라이스나 숲을 생각해봐. 우리가 그릇에 담아 먹죠. 그죠? bowl 그릇이라고도 쓰고 음악이나 그죠? 종이는 피스로 됩니다. two pieces of paper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빵, 케이크, 치즈 같은 거는 슬라이스나 피스로 쓰는데 슬라이스는 약간 얇게 돼 있는 거야. 치즈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슬라이스 치즈 이렇게 까먹는 치즈 있죠. 얇게. 자, 그리고 치즈 보면 만화책 같은 데 보면 만화 영화에서 이렇게 이런 치즈 있잖아. 이런 건 피스로도 셀 수 있는 거죠. 조각으로 셀 수 있겠죠. 자, 근데 골드나 실버 같은 거는 킬로그램이나 그램으로 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꼭 얘는 글래스로만 세야 돼 이건 아니야. 주스도 컵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컵으로 세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단위 명사를 이용해서 셀 수는 있는 거고 하지만 그때도 셀 수 없는 명사에는 on이나 s를 붙이면 틀립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부정관사 on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선생님이 웬만한 용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이를 해줍니다. 웬만한 용어는. 근데 부정관사라는 거는 중요한 용어는 아니거든. 이해는 시킬 거야. 근데 이런 걸 달달 외우고 싶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만 외워주자는 거야. 외워야 될 부분이라는 건 뭐야? 문제화되는 부분들 얘기하는 거야. 자, 부정은 여기서 내가 부정할 때 싫어 not일 때도 부정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 개념이 나중에 투부정사에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레벨 테스트에 넣어놨잖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근데 정해지지 않은 뭔가를 나타낼 때 on을 쓰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오케이. 자, on 여기 필기 하나를 할 거예요. 그대로 필기하세요. on은 하나의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는 더로 발음되고 하나는 D로 발음될 거야. 얘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얘는 하나이란 뜻이고 그란 뜻입니다. 자, 요거 일단은 뭘 써놓고 뒤에서 이해를 시킬 거예요. 자, on은 언제 쓴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을 쓴대. 왜 셀 수 없는 명사는 on 못 쓴다고 했잖아. on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에 쓰는 거야. 자, 언제 쓰는지 한번 볼게. 정해지지 않았다 그랬잖아. 특정하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야. She's a doctor. 그녀는 의사다. 닥터 셀 수 있으니까 어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There is a coffee shop nearby. 이 근처에 커피숍 하나가 있대요. 선생님, 커피 액체니까 못 세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뭐야? 커피가 아니라 커피숍이죠. 셀 수 있습니다. 커피숍 하나, 두 개 셀 수 있잖아. 그래서 어가 붙은 거야. 커피는 못 세지만 액체여서 커피숍은 셀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이란 뜻이라고 했으니까 I need a cup and two spoons 했어. 컵 셀 수 있으니까 하나면 어가 붙어야 된다고 여러 개면 s가 붙겠지만.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죠? on 하나도 안 어려웠어. 이 구분하는 건 이 다음에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더라는 건 뭐냐는 거야. 더는 정관사로 그랬죠. 뭐가 정해졌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린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파란색 볼펜 들어가지고 또 쓸 거야. 그리고 그대로 외울 거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자, 말하는 사람끼리 동시에 머리에 띄울 수 있을 때 쓴다. 무슨 소리야 싶을 수 있어. 이해시킬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끼리 동시에 머리에 띄울 수 있어 쓴다. 이게 정관사 더의 원칙입니다. 뭐라고? 얘가 원칙이야, 원칙. 어디다 써줄까? 얘가 원칙이에요, 원칙.
어, 문법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일단 얘가 원칙이야. 자, 이 문장으로 내가 이해를 시킬 거예요. Look at the door로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너희와 내가 한 교실에서 오늘 처음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이 교실이야. 자, 내가 여기 있고 너네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있다 치자. 자, 그리고 문은 여기에 있었어. 문. 우리가 여기로 들어왔어. 들어올 때. 다른 데 문이 없어. 근데 내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Look at the door 하는 거야. 너네 오늘 처음 만났어. 그럼 Look at the door 하면 너는 어디 쳐다볼까? 다 여기 쳐다볼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오늘 들어올 때 이 문으로 들어왔거든. 그죠? 문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이 말하는 사람끼리 동시에 머리에 문이 여기 있다는 걸 띄울 수 있잖아. 그때는 the를 쓸 수 있는 거야. the. 이해됐어? 근데 문이 만약에 사방에 있다 치자.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었다 치자. 문이. 그럼 내가 look at the door 해봐. 그럼 너네 어느 문을 보라는 거야? look at the door 무슨 문 보라는 거야? 못 쳐다봅니다. 근데 문이 오직 여기 하나 있다고 했을 땐 look at the door 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 문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건 이미 머리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께 동시에 머리에 띄울 수 있어서 그땐 더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머리에 들고 밑에를 한번 이해 한번 해볼 거야. 볼게요. 자, 명사 단수형 복수형 앞에 무슨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필요하니까 넣어 놓은 건데 중요한 거 아니야. 뭐야? 문제화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더는. 자, 앞에서 언급한 명사 다시 가리킬 때 이게 뭔지 볼게요. 친구 둘이 얘기를 하고 있어. I have a cat. 그 친구가 나 고양이 한 마리 있어 하는 거야. 그때 cat 그러면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나 고양이 한 마리 있어 하면 이 친구 머리에 고양이가 떠오를 거고 듣는 사람 친구의 머리에도 고양이라는 게 한 마리 떠오르겠죠. 그죠? 근데 그 고양이가 the cat is black. 그 고양이는 검정색이에요. 그 머릿속에 떠오른 고양이가 바로 탁 검정색으로 바뀌겠죠. 듣는 내가. 이게 나라고 칩시다. 얘가 나 고양이 있어 했는데 그럼 머릿속에 고양이 한 마리 있구나. 불특정한 고양이 한 마리가 떠오를 거야. 근데 the cat is black 하는 순간 그 머릿속에 있는 고양이가 검정색으로 싹 바뀔 거야. 이때 더를 왜 쓸 수 있어? 우리가 머릿속에 공유하고 있는 고양이가 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얘가 오자마자 I have the cat 할 수 없어. 그죠? 무슨 cat? 나 고양이 지금 내 머릿속에 고양이 하나도 형성이 안 돼 있는데 무슨 cat 할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볼게요. There is a baby. 애기 하나가 있어. 애기 한 명이 있어. 그죠? The baby is crying. 그 애기가 울고 있다는 거야. 애기 하나 있네. 그 애기 울고 있네. 라고 하는 거야. 이 더를 쓸 때는 말하는 사람끼리 동시에 머리 띄울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애기 하나를 먼저 던져주고 그 애기가 울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밑에 look at the door 이미 얘기했죠. 여기서 사실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친구들끼리 다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축구 하는데 공 하나로 하죠. 그죠? 두 팀이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봐. 자, pass me the ball over here. 여기에 공 패스해줘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축구를 하는 친구들 모두가 그 공은 하나 머릿속에 뜰 수 있죠. 그죠? 무슨 공 얘기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the ball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공이 한 10개 있어. pass me the ball 못해요. 네 앞에 있는 그 공을 줘라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pass me the ball 할 수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오케이. 근데 같이 축구를 하고 있으면 그 공이 뭔지 알아. the ball 했을 때. 그게 뭔지 머리에 동시에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밑에 볼게요. 유일한 것. The universe. 그죠? The earth. 지구. sun, moon, sky, world. 이거를 머리에 못 띄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딨어? 이거 태양 모르고 달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그죠? 이때도 모두 머리에 띄울 수 있는 거야. 말하는 사람끼리 동시에. 그래서 봐봐. 이 케이스를 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따로 공부하는 친구들 있거든. 사실 얘는 전부 다 하나야. 책 같은 거 봐도 이거 다 따로 써 있는 책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더라는 거는 이 개념입니다. 말하는 사람끼리 동시에 머리에 띄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원칙입니다. 이대로 하면 많은 게 해결이 돼. 그래서 정관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해졌다고. 근데 자, 항상 뭐라 그래서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치? 예외.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예외 케이스인 거예요. 원칙은 그거 하나를 공부를 해주면 굉장히 많은 게 해결이 되잖아. 근데 예외가 왜 어렵냐면 얘는 개별적 케이스를 다 외워줘야 돼. 얘는 왜냐면 원칙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레벨 1에서 총 2가지 예외사항을 배울 거예요. 베이직에서는 하나인 거고 스텝업에서 하나를 더 배울 건데 예외는 각 케이스마다 외워줘야 됩니다. 관용적이어서 쓰는 예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관용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관용적이라는 거 이거 그대로 필기를 해놓을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문법 하다 보면 관용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게 써서 우리는 외워야 하는 것이라고 써놓고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내가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야, 저 사람은 눈이 높아 한 거야, 어떤 한국인이. 그러면 눈이 뭐 물리적으로 높게 달렸다는 건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죠. 저 사람의 기준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가 손이 크셔가지고 우리 되게 음식 많이 주셨네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저 그럼 식당 아줌마가 진짜 물리적으로 손이 큰가? 외국인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알죠. 인심이 좋다는 걸 손이 크다고 표현을 하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관용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표현 중 하나가 이거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예외기 때문에 또 따로 외워줘야 되는 거기도 해요. 예외적 케이스들은 우리가 원칙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따로 떼서 배우는 거잖아. 그런 것들은 따로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덜을 쓰는 케이스 중에 원칙에 위배된 예외 첫 번째가 악기 이름이 연주의 대상일 때야. 악기 이름 앞에 무조건 덜을 붙이는 건 아니고 악기가 연주의 대상으로 쓸 때만 덜을 붙이거든. 연주의 대상을 알아볼 땐 play가 있으면 돼요. play the guitar, play the piano, play the violin 이런 식으로 필기가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때 violin, piano, guitar 이런 악기 이름이 나왔다고 무조건 덜을 쓰는 게 아니라 play가 연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때만 덜을 쓰는 거야. 그래서 덜을 안 쓰는 케이스를 여기에 밑에 예문 넣어놨거든. 엘라가 해서 피아노를 가졌어. in her room에. 방에 피아노가 있다는 거죠. 그죠? 피아노 연주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피아노 앞에 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피아노 셀 수 있으니까 어는 붙었죠. 근데 더 없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언더디 이해시킨다 그랬잖아. 언더디. 어는 하나의 뜻이고 더디는 그란 뜻인데 대신에 언을 써야만 하고 더 대신에 디를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이거를 너넨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파닉스 끝난 친구들이 바로 이걸 배우거든요. 파닉스 끝나자마자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걸 바로 배우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정관사네 뭐 부정관사네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뒤따라 넣은 단어의 발음이 파닉스에서 애기들이 이 발음을 다 배웠거든요. 이 발음은 모음 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알파벳으로 하지 않고 한국말로 써놓을 거야. 아, 에, 이, 높은 낮은 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않아. 근데 뭐라 그래서 우리 문제 풀려고 이 강의 찍는 거라 그랬죠? 문제 풀 때 이렇게 풀면 풀립니다, 지금. 정확히 이게 이 사운드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요? 안 됩니다. 압니다. 근데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애기들한테 실제 이렇게 가르쳐요. 자, 뒤따라한 단어의 발음. 우리 애기 여기 배웠잖아. 우리 사운드, 그죠? 아, 에, 이, 사운드가 나오면 그게 시작되면 뒤따라온 단어의 발음이 대신에 더 대신에 디를 써야 돼 하고 아이들한테 이거 메모해서 외우게 합니다. 왜냐면 책을 읽다 보면 뭔 D로 발음되고 뭔 언으로 나와 있거든. 그럼 애기들 이게 뭐냐고 물어봐.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건데 뒤따라온 단어의 발음이 아, 에, 이, 어로 시작하면 대신에 더 대신에 D를 쓴다라고 하면 애기들도 그 귀신같이 외워요. 진짜 잘 외우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평균적으로 5학년 친구가 듣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해 못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그죠?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되어 있어. 빨간색. 스펠링 철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A, E 철자랑 관련이 없어. A, E, I, O, U가 아니야. 발음이라는 거에 유의하라 그랬어. 그래서 발음을 한국말로 써놨죠. 그죠? 써줬어. 이거 그대로 해야 돼. 자, 이 부분이 지금 이해가 됐다. 그리고 암기가 됐다. 잠깐 이제 일시정지 해놓고 암기하면 되잖아. 그럼 이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자, 일단 그 전에 American 어로 시작해줘. 언으로 바뀌었어. egg, 에에 걸리지. 언으로 바뀌었어. 대신에 언 써야 돼. umbrella, 사운드죠. 언으로 바뀌었어. 전부 다. island, 사운드죠. onion, 사운드죠. 대신에 언을 써야 돼. 그죠? 적용하는 거 지금 어렵지 않죠? 밑에 예시를 풀어볼 거야. 그죠? 잠깐 일시정지하고 연필 들고 풀어보세요. 자, 같이 풀어볼게요. 자, union 발음이 뭘로 되죠? U로 되죠? U. 아에 이어에 안 걸리죠? 대신에 언 쓰는 거 아니고 써야 됩니다. 알파벳 U만 보고 여기다 언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그 다음 볼게요. university. university. U죠? 그죠? 발음이 아에 이 어가 아니야. 대신에 언 쓰면 안 되고 써야 돼요. 그대로. 이해되죠? 자, honor. 사운드죠. H지만 발음이 어야. 대신에 언 써야 됩니다. honor. 그죠? 너의 생각과 지금 다 다르죠?
이건 왜 들어간 거냐면 선생님이 남편하고 차 타고 가다가 이런 아파트를 봤어요. 이거 읽어봐 이랬어. 그죠? 그랬더니 더 H 하더라고. 공부 되게 잘한 사람이세요, 남편도. 근데 더 H를 아니야 틀렸어 했어. 자, H죠. 에 발음이죠. 아에 걸려. 더 대신에 D 써야 됩니다. 맞죠? 밑에 똑같아요. he works at NGO인데 N이야. N. 에 발음에 걸리는 거야. 근데 N인데요. 아니야. 에 발음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on NGO 해야 돼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인데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물어볼까 봐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발음을 보셔야 된다고. 스펠링만 보고 하면 지금 다 틀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이거 가르친 다음에 뭘 예를 들어주냐면 이거 골라봐. 이거 다 외웠지. 이거 공부했지 우리. 그럼 이거 한번 골라봐. 1시간 할 때 hour 할 건지 on hour 할 건지. 이거는 시간이란 뜻이거든. 우리가 1시간을 할 때. 근데 H는 소리가 안 나는 묵음이야. 골라와봐 하면 애기들이 귀신같이 on hour를 골라온다니까. 10명 중에 9명은. 근데 우리 다 머리 다 큰 우리 친구들이 못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뒤따라온 단어의 발음이 아, 에, 이, 어로 시작되면 대신에 더 대신에 뒤를 쓴다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밑에 나와 있어. what와 you는 영어에서는 자음 취급한다. 그러니까 모음이 아니야, 모음이. 아까 자음 플러스 y면 is 한다는 거 복수형에서 나왔었죠, 명사에. 그때 그 자음 사운드는 모음을 알고 나면 자음은 편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어. 베이직 친구들은 이제 여기서 강의가 마무리되고 우리 레벨 1 친구들은 스텝업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